서울 압구정의 고급 레스토랑, 샹들리에 빛이 따뜻하게 비추는 공간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어머, 나연 씨가 편무 가정에서 자랐다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환경에서도 살아남으셨다니. 준호 어머니의 미소는 차가웠고 옆에 앉은 우리 엄마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편무 가정이면 힘들었겠죠. 우리 준호 같은 사람 만나기엔 좀 부담스러울 텐데? 준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엄마 말씀이 좀 직설적이긴 한데 사실이잖아요. 3개월 전 대학 선배 소개로 만난 준호는 첫인상이 괜찮았다. 강남 카페에서 만났는데 웃는 얼굴이 밝았고 대화도 재미있었다. 마케팅 일하신다고요? 멋진데요. 요즘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 한빛은행 본사에서 일한다고 했다. 성실해 보였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이 좋았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영화를 보러 갔고 세 번째는 한강을 걸었다. 나연 씨랑 있으면 편해요. 자연스럽고 좋아요. 나도 그랬다. 준호와 함께 있으면 편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나는 준호가 좋아졌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준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집안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우리 아버지가 은행 임원이시거든요. 강남에 집도 있고. 나연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것, 엄마 혼자 나를 키우셨다는 것. 그렇구나. 힘들었겠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준호는 이해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나연 씨, 우리 이제 부모님께 소개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꼭 만나보고 싶대요. 좋아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나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다. 엄마도 함께 가기로 했다. 하지만 약속 날짜가 다가오면서 준호의 태도는 더 이상해졌다. 나연 씨, 그날 옷 좀 신경 써서 입어요.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거든. 말투도 조심하고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해요. 마치 시험을 보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불안했지만 준호를 좋아했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약속 시간은 저녁 7시. 나와 엄마는 10분 일찍 도착했다. 7시 20분이 지나도 준호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준호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7시 25분, 드디어 도착한 준호 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한 말. 아유, 원래 중요한 사람은 조금 늦게 오는 법이에요. 사과도 없이 바로 공격이 시작됐다. 나연 씨 아버지는 뭐 하시나요? 나는 이미 준호에게 아버지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었다. 엄마 혼자 나를 키우셨다는 것도 분명히 말했는데 준호 어머니는 모르는 척했다. 엄마가 차분하게 답했다. 남편은 젊을 때 사고로 먼저 떠났습니다. 어머, 편무 가정이세요? 참 안쓰럽네요. 여자 혼자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참고 견뎠다. 힘들었지만 딸 하나 잘 키우는 게 제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혼자 키우면 교육이 부족하지 않나요?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았을 텐데. 준호 아버지도 가세했다. 나연 씨는 어느 동네에 사세요?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 목동.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무슨 질문인가 싶었다. 그건 왜? 준호가 결혼하면 우리가 집을 마련해 줄 건데 나연 씨 쪽에서도 뭔가 보탤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저희는 특별히 준비된 건 없습니다. 준호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결혼 자금도 전혀? 딸이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겠어요? 강남에 집 한 채 마련하려면 얼마가 드는데?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준호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있지만 솔직히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준호는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받고 유학도 다녀왔는데 나연 씨는 평범하잖아요. 제가 평범하다는 게 문제가 되나요? 준호 어머니가 웃었다. 우리 가문에 들어오려면 품격이 있어야죠. 나연 씨, 골프 칠 줄 알아요? 와인은? 프랑스어는? 다 못합니다. 보세요. 우리 사교 모임에 가면 다들 그런 거 기본으로 하거든요. 나연 씨가 들어오면 민망할 것 같아요. 엄마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오늘 저희를 이런 식으로 대하려고 보신 건가요? 준호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냥 웃자고 한 말이지. 그렇게 예민해서야. 예민한 게 아니라 명백한 무례입니다. 그 순간 준호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을 집어들더니 엄마를 향해 내용물을 그대로 뿌렸다. 격이 안 맞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하류층이 말을 함부로 하네. 우리 엄마 얼굴과 옷에 쏟아졌다. 엄마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이쪽을 쳐다봤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냅킨을 집어 엄마 얼굴을 닦아대었다. 엄마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며 떨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 목소리도 떨렸다. 준호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준호 어머니 냅킨으로 손을 닦으며 차갑게 말했다. 무례,
우리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하류층 분들이 우리와 어울리긴 어렵잖아요? 순이 다른데 억지로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류층. 그 단어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한비치는 계좌를 해지해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호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해지든 말든요. 어차피 잔액도 얼마 안 될 텐데 한빛은행이 흔들릴 것 같아요? 하류층이 은행 협박을 하네. 준호 아버지도 거들었다. 나연 씨, 현실 직시하세요. 세상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있어요. 우리는 당신네 가족하고는 다른 세계 사람들이에요. 그 비웃음, 그 경멸이 또렷하게 귓가에 새겨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가요. 엄마도 조용히 일어섰다. 나가려는데 준호가 뒤에서 말했다. 에이,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그냥 소주탄 대화였는데.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왔다. 엄마는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미안하다. 나연아,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나한테 최고야. 집에 돌아온 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외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외할아버지, 나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외할아버지는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다. 무슨 일 있었니? 나는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말했다. 준호 부모가 한 말들, 우리를 하류층이라고 부른 것, 엄마를 무시한 것, 그리고 준호 어머니가 엄마 얼굴에 물을 뿌린 것까지. 한동안 정적이 흐른 뒤 외할아버지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 사람들이 우리 딸과 손녀를 그렇게 대했다고? 네, 정말 너무했어요. 내일 아침 너랑 내 엄마 우리 집으로 와라. 다음날 아침, 성북동 저택에 있는 외할아버지 서재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놈들이 내가 누군지, 내 외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그런 모욕을 했다는 거지? 네, 저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잘했다. 하지만 그것과 모욕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사람을 돈으로, 출신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인간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외할아버지는 한빛은행 전 행장이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이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외할아버지, 우리 가족 예금이? 90억 정도 된다. 나는 숨이 막혔다. 90억. 명확히 하자.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묻는 문제다. 외할아버지는 종이에 몇 가지를 적더니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이사님, 나 강민수요. 긴급하게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외할아버지는 차근차근 준비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모든 걸 증거로 남겼다. 식사 자리 녹음, 문자 메시지, SNS 게시물까지. 준호에게 문자가 왔다. 나연 씨, 그날은 우리 부모님이 좀 심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만나볼래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외할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2주 후 한빛은행 본사 20층 회의실. 갑자기 소환된 준호 가족은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도대체 왜 우리를 부른 거야? 보냈어요. 갑자기 긴급 수집 문자가 왔어요. 문이 열리고 내가 엄마와 함께 들어왔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나연 씨, 여기 왜? 또 다른 문이 열렸다. 은행 임원들이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외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준호 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강민수 회장님? 외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다. 앉으시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저는 오늘 우리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한빛은행 계좌 전부를 해지하러 왔습니다. 준호 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깐만요. 그게 어떤 규모인지. 약 90억 정도 됩니다. 정기 예금, 적금, 펀드 모두 포함해서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90억은 VIP 고객 한 명이 빠져나가면 지점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였다.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외할아버지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다. 어머, 편모 가정이세요? 참 안쓰러워. 하류층이 끼어들은 좀 그렇지 않나? 세상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있어요. 계좌 해지든 말든 상관없죠. 어차피 잔액도 얼마 안 될 텐데. 그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준호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준호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외할아버지가 말했다. 이 여자는 내 손녀입니다. 이분은 내 딸이고요. 당신들은 내 가족을 하류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 부인은 내 딸의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말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레스토랑을 나오기 전 엄마의 젖은 얼굴과 옷을 찢은 사진이었다.
주연 손님 몇 명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연락처를 남겨줬다는 것도 덧붙였다. 그건 변명하지 마십시오. 녹음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나연 씨, 일부러 숨긴 거잖아요. 당신이 회장님 손녀인 걸 진작 말했어야. 앉아. 외할아버지 한마디에 준호는 다시 주저앉았다. 내 손녀가 굳이 자기 배경을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사람을 무시했을 뿐이죠. 출신으로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 건 당신들입니다. 회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은행 임원 가족이 고객을 이렇게 대했다는 사실 이사회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2시간 넘게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준호 아버지 얼굴은 주둔사라처럼 창백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준호 어머니는 울먹이며 매달렸다. 회장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외할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용서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이건 조직 문제입니다. 이사회 결정이 발표됐다. 준호 아버지는 임원직 해제되고 일반 직원으로 강등. 준호는 승진 후보에서 영구 제외되고 3개월 후 권고 퇴사 처리. 준호 어머니는 모든 사교 모임에서 사실상 퇴출. 준호가 씩씩거리며 다가왔다. 너 일부러 한 거지? 복수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한 거잖아.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저는 그냥 외할아버지께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당신들이 먼저 사람을 무시했고 제 엄마를 못했어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신분을 밝혔어야. 신분? 웃기네요. 저는 제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었어요. 외할아버지가 누구든 그게 제 가치를 결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당신들은 사람을 돈으로만 봤죠. 준호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나연 씨, 제발 회장님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안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며칠 후 난 회사에서 승진 통보를 받았다. 내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지난 3년간 쌓아온 실적 때문이었다. 엄마는 눈물을 글씨이며 말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딸. 엄마가 더 자랑스러워.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고마워. 외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사람을 돈으로 따지는 놈들은 결국 제 발로 무너지는 법이지. 너는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네, 외할아버지. 저는 앞으로도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출신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요. 그날 이후 나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주원의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는 더 이상 관심 없었다. 중요한 건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 길을 걷는 것이었다.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를 지킬게.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나연아. 6개월 후 나는 팀장으로 승진했다. 1년 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결혼식 날 외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평가받는 거다. 너는 정말 잘 살았어. 나는 행복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교훈이 되었고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 나를 키워준 엄마와 지켜준 외할아버지가 있다는 게 감사했다. 주원의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들었다. 준호 아버지는 결국 명예퇴직을 했고 준호는 다른 회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준호 어머니는 더 이상 사교 모임에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인 것뿐이었다. 나는 오늘도 당당하게 출근한다.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산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와잼썰을 응원해주세요.